오늘 할 내용은 근골격계 관리인데요. 몸이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더 뻐근하기도 하고요. 비 오는 날에도 더 뻐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날씨가 안 좋으면 더 뻐근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가 오려고 하면 뻐근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기압에 의해서 우리의 혈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압보다는 저기압, 즉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시즌에 평소 여름이라든지 이런 날씨가 좋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 또 혈액순환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관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든지 MSM이라든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뻐근하지 않은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주된 내용이 글루코사민, MSM, 그다음에 관절에 필요한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은행잎 추출물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관절통을 느낀다고 하지만 통증 없이 우리의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 제가 항상 할 때 관절통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혈액순환제까지도 생각하게끔 그런 옵션을 열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근골격계 관리이면서 그리고 뼈, 근육, 관절을 대해서 따로따로 알아볼 텐데요. 관절통이라든지 관절염이 됐든 이런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근육 관리나 뼈 관리나 관절 관리를 다 잘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근육에 필요한 것들, 뼈에 관련된 거, 관절에 관련된 거 하나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근골격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뼈, 관절이 이제 따로 다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특히 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뼈를 형성시키고 관절의 연골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뼈가 휘게 되기도 하지만 마이오카인이 해주는 역할인 뼈를 튼튼하게 해서 한마디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조립한다. 뼈를 차곡차곡 조립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근육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뼈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골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근육의 마이오카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근육은 뼈를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관절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근육은 운동도 해야 되고 영양요법도 써야 되지만 뼈하고 관절은 대부분이 영양요법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칼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절이라고 말하면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관절에 문제나 통증이 있었을 때 대부분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칼슘제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뼈하고 관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좀 간단하게 말하면 긴 뼈를 말하는 거고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성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양요법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육, 뼈, 관절 다 잘 돼야 되지만 뼈와 관절은 다르고 영양요법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만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인 게 혈액순환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대퇴구이라든지 뭐 고관절이라든지 특히 고관절이 되겠는데요. 그 관절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고관절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도 부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부족하게 되면서 이쪽에 고관절이 약간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고관절이 잘 부러지기 쉬운 80대나 70대 분들이 혈액순환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고관절까지 칼슘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은행잎 추출물과 MSM도 혈관 확장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MSM과 그다음에 글루타치온도 중요하고 은행잎 추출물 같은 혈액순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각 금지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썼는데요. 영양소 이름만 보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보충하고 있을 경우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특정 제품의 영양 성분만 갖고 왔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성분을 한번 보니까 칼슘은 250mg 들어있고 마그네슘 125, 그다음 비타민 D가 5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2번 먹기 때문에 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만 비타민 D부터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D는 5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가 흔히 비타민 D의 단위는 I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5 마이크로그램은 200 IU예요. 그래서 비타민 D 몇 먹어라고 했을 때 뭐 3000 IU 먹어, 5000 IU 먹어 이렇게 판매됐을 때 말하는 게 이게 200 IU 정도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는 게 대부분 2,000, 3,000, 5,000, 그다음에 요즘에 4,000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하루에 2번 먹기 때문에 400 IU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먹는 양의 10분의 1 정도 또는 뭐 8분의 1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고 이 비타민 D는 칼슘, 마그네슘이 즉 칼슘만 따지면 칼슘이 뼈로 갈 수 있게끔 또는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는 정도의 비타민 D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먹고 있는 사람은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D를 추가 복용하는 게 골다공증이라든지 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비타민 D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칼슘이 250mg인데 얘를 2배 하면 500mg이에요. 그러면 성인의 하루 섭취를 하라고 하는 칼슘의 양은 1000mg입니다. 그러면 500mg이니까 얘가 1000mg이면 50% 정도 되고요. 700 이상을 섭취하는 게 좋기 때문에 750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2정씩 먹었다고 했을 때 2번이 아니라 3번 정도 먹어야 750m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이 적절한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보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니까 충분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성분이 각각 얼마 들어있고 내가 하루 권장이 얼마 필요하며 지금 나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보다 어느 정도 더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항상 추가하는 게 부족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도 25 마이크로그램은 1000 IU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2배 해가지고 400 IU하고 1000 더해도 1400 정도 됩니다. 1400 IU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비타민 D의 효능 중에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착할 수 있는 장벽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그리고 뭐 당연히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이 4가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 D인데 이 전체적인 내 영역에서 효과를 보려면 비타민 D는 추가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착각하기 쉬운 게 관절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관절이 아프면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절염에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부터 말씀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뭐냐면 너무 오래 써가지고 퇴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세 이상부터 발병하기 시작하는데 75세 이상 되면 80%가 아유 무릎 관절을 너무 많이 써서 닳아졌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선수,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관절이 다 닳아진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관절이 빨리 닳아지고 늦게 닳아지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대한 또 연골에 대해서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유전의 영향도 있지만 노화가 대부분이고요. 많이 썼냐 아니면 다쳤냐 그리고 하중이 너무 많았냐 비만이었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살을 많이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하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살을 빼가지고 무게를 줄이고 그래야지 무릎 통증을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픈 부분이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 고관절, 발목 관절, 하중이라든지 많이 움직인 부분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에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면 20대에서도 발생하고요. 30대, 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가족력, 유전적인 면이 크고요. 왜 그러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대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하중에 관련이 없는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작은 관절들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냐? 즉 관절염이라고 해서 똑같이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많이 써서 사라진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관절을 복구하고 연골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연골을 채워주는 게 누구?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에요. 콜라겐은 우리가 미용에만 먹는다. 그리고 얼굴이 탱탱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콜라겐은 관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닭발 같은 거, 닭발에 있는 그 연골들이나 이런 것들에 콜라겐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콜라겐은 이게 덩어리가 크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콜라겐은 나 닭발 많이 먹어, 아유 돼지 껍질 많이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절염이 있고 요즘에 피부도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콜라겐을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콜라겐을 섭취해야지만 내 관절로 가고 피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은 연골에 아주 좋은 성분이고요. 연골에서 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든지 이런 거에 합성에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관절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마찰이 됐든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절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MSM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SM과 글루코사민이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썼기 때문에 연골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원료인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필요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오메가3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MSM까지 썼을 때 관절에 대한 통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병원급이죠. 병원급 앞에서 그 무릎 관절 수술을 많이 하신 그런 큰 병원이었는데 그 앞에서 약국을 했을 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병원에서 날짜를 잡는데 그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밀려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긴 동안 너무 통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관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라고 했을 때 오메가3하고 MSM을 섭취를 했더니 훨씬 통증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메가3와 MSM은 현재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생각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 것으로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마디에서 또는 작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젊은 30, 40대에서 여성들에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급격하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대에도 늘어난 추세라고 이제 경고를 날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줘야 되냐면 추가로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을 챙겨야 되죠.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각각에 대해서 얘기는 면역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결과만 가져오면 비타민 C와 D는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고요. 아연도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거, 세포의 면역력, 그다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 하면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다 추가할 것은 뭐냐면 마이오카인입니다. 특히 관절에 대한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들어간대요. 그럼 마이오카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근육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있대, 근육이 수축했을 때 근육에서 짜져서 나오는 거고, 이게 혈관을 돌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게끔 해서 마법의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마이오카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는 젊은 여성들 중에서 삐쩍 말랐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다이어트가 너무 급격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영양 보충이 안 돼서 너무 말라, 그 다음에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마이오카인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뼈 건강이라든지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것을 보면 일단은 우리는 몸에 대해서 체형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는 이게 C형입니다. 이게 C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C형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허리 통증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S형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교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C형일 경우에는 근막이 유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편두통도 심하시고요. 그래서 편두통 심하신 분들이 자세를 교정하면서 특히 목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를 교정함으로써 편두통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C형이 됐을 때는 이쪽에 폐활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폐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북목은 특히 이 C형일 경우에는 조금 자세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형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굉장히 많은 통증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가 생기게 되고요. 원인은 대부분 복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복근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항상 뭐 허리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어 근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삐딱하게 이제 자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다른 자세가 아니라 삐딱하게 한 발로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발도 돌아가지만 무릎이 돌아가고 무릎이 돌아가면서 척추가 이렇게 휘면서 어, 측만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무게를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뼈가 척추가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또 삐딱하게 하면 이게 연필심처럼 한 곳에 압력이 눌리게 됩니다. 더 많은 압력이 이제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지면서 힘은 더 높아지는 압력이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측만증은 많이 고치지 않으면 디스크 돌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무릎이 돌아가는 것을 또 교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해줬을 때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무릎이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발 마사지를 해주면 우리가 발 밑에 있는 아치라고 있습니다. 그걸 풋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치가 균형을 잡게 되면서 얘네들이 우리의 전체의 무릎이라든지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킨슨이라고 아실 겁니다. 파킨슨에 걸리게 되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굉장히 많이 자빠지세요. 많이 넘어지시죠. 많이 넘어지면서 이제 그 뼈가 다친다든지 이런 뭐 통증에 후유증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발 마사지를 했더니 파킨슨에 대해서 걸음걸이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발 마사지를 할 경우에 전체적인 이 풋코어가 제대로 되면서 바르게 걸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근육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육이 얼마만큼 내 허리 통증을 개선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김종국입니다. 김종국은 굉장히 운동 마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예전에 이 노래 불렀을 때만 해도 굉장히 빼빼됐어요. 그냥 날씬하고 그냥 뼈다귀만 있는 직선형 몸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뭐죠? 어, 아,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그게 아니었나요? 하여튼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 김종국이 운동에 관련돼서 항상 얘기가 나오면 거의 엄청나게 큰 호랑이처럼 그 등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면 이쪽 근육이 조금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척추의 기립근이라고 하는데요. 척추의 기립근이나 등에 있는 근육들을 잘 잡아줘서 바른 자세를 할 때 근육 등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많이 좋은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김종국처럼 운동에 대해서 마니아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근데 운동을 해주면서 근육이 생성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되 그 효과가 좋게끔 하려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근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단백질 섭취하고 그다음에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하면서 근육의 생성을 돕게 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는데 운동을 그렇게 좋은 건가? 운동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정보가 있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근육이 파괴됩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유튜버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근육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이 원래 그대로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죄송합니다. 근육에 대해서 위성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해서 근육을 더 키우게끔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잘 보면 이 과정에서 운동입니다. 트레이닝.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리커버리, 회복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쭉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양이 충분하게 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근육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만 하게 되면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하는데 영양요법이 되었어야지만 그 전보다 근육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즉 밥을 굶어가면서 또는 근육의 밥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회복하지 못하고 좋은 역할을 못하고 결국 근육 손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백질 섭취를 해서 근육에 필요한 밥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운동을 했을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의 감소하는 속도가 커요.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근육이 손상되고 빠지는 것은 생활하거나 운동을 하면 빠지는데 동화작용이라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은 30대부터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20대 때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불끈불끈 했는데 요즘에 40대 저 같은 경우에도 40대 넘어가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30대 이상인데 근육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마이오카인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오미자 추출물로 근육을 부스팅할 수 있는 근육 생성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오미자 추출물과 같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 정리하면 운동은 근육을 손상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손상은 회복 호르몬을 일깨웁니다. 즉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게 주변에 영양이 충분할 경우에 근육을 개선시키고요. 근데 부족할 경우에는 명령만 내렸지 근육을 재건시키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퇴화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을 내가 할 거면 단백질 섭취를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상관없이 계속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을 정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구나.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다 닳아진 거구나. 그래서 연골에 대한 영양요법을 써줘야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을 관리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척추에 대한 기립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코어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관리를 잘 해주면 통증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운동만 했을 때 또는 자세 교정만 했을 때는 그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근손실 되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자극제로 근육 증가를 위해서 영양 공급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느냐 봤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요. 특히 여기에서는 뭐 저항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이오카인 부분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마이오카인이 이 운동을 했을 때 우리 근육에서 나오게 돼요. 이 아이리시는 마이오카인 중에 일부인데요. 이 마이오카인이 나의 관절로 갔을 때는 관절을 크게 만들고 뼈로 갔을 때는 골밀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져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오카인이 필요하고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있을 때 수축 운동할 때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꼭 영양요법을 써야 되고요.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고 그다음 이때 연골의 구성성분, 연골도 다시 채워주는데 연골을 채워주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원료가 부족하면 연골이 안 채워지겠죠. 그 연골에 대한 원료가 글루코사민하고 단백질과 히알루론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뼈도 마찬가지로 골밀도를 느낄 때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칼슘이고요. 칼슘에 대한 흡수라든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골세포라고 해서 칼슘이 내 혈액에 들어왔다라 하더라도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야지 뼈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뼈를 만드는 명령어는 누가 해주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K와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있어야지 연골을 만든다든지 골을 만들 수 있게끔 이게 통과하게 되는데요. 혈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에서 이게 일어나는 문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혈류량이 점점점 감소하면서 뭐 칼슘도 못 들어가고 혈액도 못 들어가면서 내 고관절이 점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격이 가하면 고관절이 파괴된다든지 이렇게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재건하는 게 바로 MSM이에요. 그래서 MSM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절에 대해서는 MSM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MSM 자체는 그 관절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논문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마이오카인이 류마티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이처에 나온 건데 이제 류마티스인데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이오카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 때문에 류마티스가 좀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운동하면 뱃살도 빠지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 관절에 대한 염증을 개선시켜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중에서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MSM이나 글루코사민 뭐 이런 것도 많이 섭취하게끔 하지만 단백질 섭취하면서 또는 어미자 추출물을 섭취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나게끔 유지를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MSM입니다. 이번에는 MSM인데요. MSM이 무조건 관절에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MSM은 물론 이게 주가 되는 거 아니고 부차적인 겁니다. 주는 관절에 좋지만 MSM을 섭취하면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기성장에 도움이 되고 모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이 되면서 대사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항산화제와 혈관 확장의 역할을 하고 염증이나 통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제 황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독성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황산 가스라든지 뭐 이렇게 독성 물질일 수도 있는데 이 황을 섭취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먼저 오리에게 먹였어요. 그래서 유황오리가 바로 황을 먹인 오리가 유황오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황 성분을 우리 몸에 섭취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 선조들이 사용을 했었죠. 이런 거에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처리를 하기 전에는 독성 물질이나 이걸 처리를 하면 독성이 없어지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매실과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매실 같은 것은 그냥 먹으면 굉장히 독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재워서 먹는다든지 버섯 같은 경우도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거나 알레르기 인자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열 처리를 가하면 버섯은 또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황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돼서 섭취하는 것들은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그거를 MSM으로 생각을 하셔도 큰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에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관절에 대한 염증이라든지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육은 원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경우 정지할 수 있게끔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조직을 보호하고 장기를 보호해요. 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나 열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근육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 당 같은 거를 50%를 저장하면서 얘네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 당이 혈액을 계속해서 돌게 돼요. 그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꼭 늘려야 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지만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근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영양요법으로 단백질이고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근육을 생성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미자 추출물까지 섭취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한 줄로 쭉 정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근육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근육을 운동을 하면서 쫙 짜주게 되면 근육에 있던 좋은 성분들이 혈액으로 쭉 나와서 내 몸에 돌면서 머리에는 치매를 예방해주고요. 심장에서는 심근을 튼튼하게 해주고 뱃살로 가서는 배를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오카인입니다.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어떻게 이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근육이 있어야지만 나와요. 그래서 근육이 있고 운동도 해야 나오는데 그 운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걷기 운동을 해서는 안 나옵니다. 약간의 땀을 흘릴 정도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병행되었을 때 마이오카인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이오카인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이오카인은 제가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학자들이 마법의 호르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신의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했을 때 근육을 쫙 짜줬을 때 나오는 BDNF라는 이거 그냥 이름은 필요 없고요. 마이오카인이라고 할게요. 마이오카인은 해마와 그다음에 대뇌와 뇌신경에 대한 좋은 역할을 통해서 치매 예방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심장에서는 심근을 강화시켜주고 심장 세포의 재생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애가 허벅지 근육에서 나왔지만 혈액을 돌고 삥삥삥 돌아서 배에 있는 복부에 있는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화 해주면서 갈색 지방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갈색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태우면서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컸던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나의 뱃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 마이오카인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사람보다 허벅지 운동을 한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라든지 뱃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뱃살을 좀 빨리 빼고 싶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했는데 근육은 딱 잡혔지만 그 위에 그 뱃살이 그대로 있던 경험을 저만 해본 것 같지만 그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뱃살을 빼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마이오카인을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태우는 게 더 효과적인데 이 마이오카인은 어디서 나오냐? 많은 근육에서 나오지만 배에 있는 근육보다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든지 바이크를 탄 사람이 허리가 잘록하고 뱃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은 뇌하고 심장하고 뱃살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항암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직장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마이오카인이 잘 나오면 전립선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졌지만 유방암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운동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걷기, 운동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근육을 우리가 그러면 나이 먹었는데 운동으로 늘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살에 대한 그 허벅지 근육을 CT를 찍어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방이 좀 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74세 정도 되면 근육이 점점점 소실되고 지방만 남아 있습니다. 두께도 좀 좁아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병에 걸리면 이렇게 완전히 근육은 빨리 노화가 돼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근육이 튼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70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세의 허벅지 근육과 그거보다 더 좋은 허벅지 근육의 단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운동을 적당한 수준으로 하면서 단백질 섭취와 그다음에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한다면 관절에도 무리가 없는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근육의 양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만 하지 마시고 3, 40대가 넘어가면 운동할 때 단백질과 오미자 추출물을 같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운동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7시만 되면 그냥 선캡 쓰시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운동 많이 안 돼요. 그거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일단은 이제 이 뭐 EBS 방송에 나온 건데요. 하루에 14,000보 정도, 12,000보 정도 걷는데요. 한 두세 시간 걸어야 되는데 거의 산을 많이 걷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픈데도 참고 올라가는 거죠. 운동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은 매일 2만 보 정도, 15,000보 정도 이렇게 걷는데 2시간 정도 걷는데요. 매일 부지런히 계속해서 걷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 봐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 부분에 대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운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시속을 한번 항상 보고 있는데요. 평상시 유튜브 보고 타게 되면 28km 정도, 시속 28km 정도 되고 강도를 6에서 7 뭐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운동이 잘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이것도 지금 걷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운동이지만 좀 더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속 46으로 강도를 고강도로 하면서 시속 46으로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달리는 게 이렇게 1시간 뭐 10분만 달려도 이렇게 달린다면 금방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유지 시간을 30초 정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천천히 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 달리다가 30초 달리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해서 10분 달리고 또 30초 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고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시간이 짧더라도 훨씬 더 많은 마이오카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마이오카인은 나의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근육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스피닝을 가지고 또는 자전거 타기를 가지고 운동을 한 건데요.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식단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쪽이 훨씬 더 LDL과 HDL은 스피닝 할 때, 자전거 탈 때가 좋고요. 그 다음에 식단만 조절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같이 했을 때 전 영역에서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운동을 했을 때 그러면 '단백질 섭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운동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먹어야지만 단백질 섭취가 근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좀 단백질 섭취를 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운동 전후에 1 시간 이내, 운동 전이 됐든 운동 후가 됐든 1 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수면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면 40g의 단백질을 잠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스팅이라고 하죠. 근육 생성을 부스팅하는데 단백질 섭취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좋으려면 단백질 섭취와 오미자 추출물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뭐 근육이 형성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젖산이라고 해서 운동에 대한 피로 물질이 빨리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피곤한 것들은 오미자 추출물이 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미자 추출물을 옛날에부터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에게 오미자 추출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전쟁이겠죠. 전쟁에 대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하게끔 했었고요. 최근에는 골밀도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농업진흥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이게 2배에서 3배 정도 근육뿐만 아니라 뼈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추출물이 이제 시잔드림인데요. 이게 근육의 강도와 생성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육 생성이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30대, 40대 이후부터는 오미자 추출물을 운동할 때 단백질과 함께 꼭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그게 나왔었죠. 발 마사지를 한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서 실제 우리 몸에서 지금 산소 공급이나 혈류량 이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가지 실험으로 해봤어요. 30도 정도 사이클을 엄청 실내 사이클을 고강도로 타게 합니다. 지치겠죠. 그러면 이쪽 한 분야는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운동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혈액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했고요. 이쪽 부분은 뭐냐면 오늘 자전거 타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발 마사지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같은 시간 동안 발 마사지 하고 그냥 편한 휴식을 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빠른 근육 손상이 회복되었어요. 발 마사지를 한 근육에서. 그 다음에 지방산과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근 손상이라든지 내 몸에 안 좋은 물질이라든지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게 운동입니다. 물론 운동의 결과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데 이 나쁜 것을 최소화하는 게 발 마사지라든지 영양요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정리를 하면 지금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은 염증과 통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근육을 재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관절을 재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 근육을 피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지만 오미자 추출물을 통해서 부스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거나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산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완만한 산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걷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양요법이 안 된, 특히 단백질이라든지 오미자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섭취가 안 된 상태에서 강도 있는 운동을 하게 되고 또는 긴 시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이라든지 뼈를 손상할 수 있고 근육도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근육 형성을 위한 영양요법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육과 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제 관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관절이라는 것은 MSM 섭취가 굉장히 도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은 관절에 도움이 되고요. 두 가지 다 섭취하면 우리 관절에는 도움이 돼요. 즉 뼈는 칼슘이지만 관절에 필요한 것들은 MSM과 글루코사민이라는 겁니다. 이제 뼈와 관절에 대해서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고 영양요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SM은 관절에 대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관절에 대한 혈관이 확장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길이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관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고관절이 괴사하면서 쉽게 깨지기가 쉽고 이게 고관절 골절이 되는 거죠. 그 관절에 대한 확장을 MSM이 해주는 거고요. 플러스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혈액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MSM과 은행잎 추출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절에만 따진다면 MSM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염증 물질과 통증 물질을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 빠지니까 염증이 안 생기고요. 통증 물질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근육통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MSM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를 꾸준히 먹는 것보다 실제 MSM을 2달 이상 또는 석 달 이상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한 달, 석 달 이렇게 실험이 있는데 MSM을 섭취했을 때 진통제보다 더 많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대한 통증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서는 연골 성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염증도 없애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콜라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준을 증가해주고 콜라겐과 같이 섭취하면 뭐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콜라겐과 같이 섭취하면 연골 형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라는 것이 실제 관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그냥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에 플러스 비타민 C를 하는 게 콜라겐의 형성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MSM과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컨트롤하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시키는 겁니다. 운동시켰더니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 팍팍팍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MSM만 먹었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요. 툭툭 떨어집니다. MSM만 섭취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타민 C까지 MSM과 비타민 C까지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질이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파괴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면 파괴된 게 많지만 MSM을 섭취하면 파괴된 게 쭉 줄어들고 그 다음에 MSM과 비타민 C까지 함께 같이 먹으면 파괴된 게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나는 업그레이드하고 조금 옵션으로 더 많은 몸을 보호하고 싶다라면 글루타치온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다 하면 글루타치온까지도 마지막 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마지막 옵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관절에 대한 혈류량 증가하고 염증을 없애주고요. 통증을 없애주고 또 하나는 석회와 노화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혈류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 어깨에 석회화 되신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혈관에서 석회화가 막 뭐 칼슘이 끼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MSM을 섭취했을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석회화된 다음에 회복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어깨에 석회화 뭐 이거 긁어 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의 가족분들은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MSM을 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관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모발과 성장과 이런 부분에도 연결돼 있지만 MSM은 관절뿐만 아니라 석회화에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SM은 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골에도 좋고요. 어깨 혈관, 석회화 이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발톱에 힘이 없는 경우나 탈모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MSM을 섭취하면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라든지 효모라든지 비오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하면서 모발에 대한 영향을 같이 해주는 역할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와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과 칼슘은 인대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MSM과 시너지가 나타나고 우리가 인대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칼슘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MSM과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나타난 겁니다. 즉 MSM이 먼저 메인이고요. 칼슘이 시너지 도와주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는 MSM이 먼저고 뼈 건강도 좋고 MSM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내기 때문에 칼슘까지 생각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뼈와 관절은 구분은 해야 되지만 얘네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둘 다 같이 개선해야지 관절이 좋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뼈 건강에서 그럼 아유 나는 뼈 건강 역시 칼슘이야. 칼슘이 뼈에 제일 좋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칼슘이 영향을 미치는 게 3분의 1 정도 돼요. 이게 바로 뼈에서 가져온 겁니다.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이쪽에 보면 칼슘이 39%예요. 우리가 100%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 99% 가지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뼈의 구성 성분의 39%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면 이쪽에 쭉 내려가보면 콜라겐이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콜라겐은 어디서 나오냐? 콜라겐을 직접 섭취할 수도 있지만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낮은 콜라겐을 가지고 있을 때 뼈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콜라겐을 가지고 있을 때 뼈 모양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콜라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콜라겐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과 아미노산 또는 단백질과 비타민C를 같이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이제 소장에서 흡수될 때 칼슘만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슘 예전에 처음에는 칼슘제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칼슘을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동맥경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바로 석회화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마그네슘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슘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칼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한 세트로 했을 때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뼈를 칼슘이 뼈에 부착하도록 혈관에 도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뼈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조골세포입니다. 근데 조골세포를 일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비타민 K였어요. 비타민 K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녹황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를 많이 섭취했을 때 비타민 K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청국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청국장 요즘에 많이 먹기 힘들죠. 내 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하면 비타민 K로 의해서 조골세포,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비타민 K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 골다공증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은 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에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분이 75%입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한 연골, 이 연골은 수분이 75%예요. 그럼 물 많이 먹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연골에서 물을 잡는 게 누구냐면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인공 눈물의 원료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지만 먹었을 때 내 관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가지고 관절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관절의 영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히알루론산까지 MSM에 들어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콜라겐과 이렇게 그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지금 프로테오글리칸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글루코사민과 여러 가지 관절에 좋은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 건강했을 때 칼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필요하고 프로테오칸이 필요한데 이건 글루코사민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이 필요한데 이 콜라겐은 아미노산 단백질과 플러스 비타민 C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절에는 콜라겐이 많이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운동 후에 지금 MSM과 글루코사민, 비타민C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75% 수분입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알루론산까지 섭취하는 게 그 역할,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뼈 건강은 물론 칼슘이에요. 근데 칼슘이 물론 메인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칼슘이 중요하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콜라겐 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비타민C 이걸로 통해서 뼈 건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근육과 뼈, 관절 이런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 근육이 뼈를 어떻게 잘 감싸고 있는지, 자세는 바른지 이걸 알기 위해서 X바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 교정이 되었다면 혹시 영양이 부족하진 않은지 또는 운동이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밤에 운동장 도는 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실제 운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관절이나 행복한 길로 이제 나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